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 12월 31일 올해 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자, 멀리 가지 말라고 집안에 머물라고 겨울 들어 가장 추워졌나 봅니다. 지금 보니까 이곳 상암동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해넘이, 내일 해돋이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화면으로나 만나봐야겠습니다. 2020년은 역사 속의 코로나19의 해, 고통과 상실의 해로 기억되겠죠. 올 초반에는 K방역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덕에 대통령 지지율 오르고 거대 여당도 탄생했죠. 그런데 꺾였습니다, 많이. 요인은 여럿인데 그중 부동산 정책 실패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25번째까지 나왔지만 아파트값, 집값, 전세비, 월세 죄다 올랐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출발 새 아침은 오늘 부동산 특집으로 꾸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진단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넉 달 전이죠. 지난 8월 31일 대학교에 재학 중인 24살의 청년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최고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바로 박성민 최고위원인데요. 자, 최고위원이니까 당 지도부 일원이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족한 미래주거 추진단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청년 대표이자 여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먼저 이제 넉 달 되셨는데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던 지난 넉 달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좀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되게 고민도 많았던 시기였고 또 여러모로 모든 사람들이 또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올 한 해 동안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래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내는데 주력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부분들을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또 감사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이란 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활동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넉 달 어땠습니까? 많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하루하루는 길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살이신데 그러면 이제 청년들의 시각, 그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아무래도 맡으신 건데 네. 실제로 그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20, 30대 청년들과 이야기 많이 나누고 의견도 들으셨습니까? 예, 사실은 무턱대고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제 친구들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청년 관련해서 저도 이제 고민이 있고 할 때 좀 직관적인 좀 느낌 같은 거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을 이제 정부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주고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 이제 기대가 되냐, 혹은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았고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직관적인 느낌들이 사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친구들한테 아이디어를 많이 얻기도 했었고 이제 그냥 친구들, 그러니까 지인이 아니어도 2030 청년들이랑은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청년 TF에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간담회를 부채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사자들이랑 많이 좀 만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정말 어떨 때는 질책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부탁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랬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이 청년들 사회에 진출한 나이고 그런데 뭐 심지어는 뭐 코로나19 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심지어 뭐 헬조선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로 힘든 뭐 삶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그 경제적인 문제 또 이제 뭐 사회 진출하고 나면 또 뭐 결혼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이 많지 않던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청년들 안에서도 20대 청년들의 고민과 또 이제 30대 청년들의 고민이 조금 나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제 또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일단 당장 이제 취업이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도 올 한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이 더 많았었고 이제 뭐 그 외에 뭐 제 선배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조금 제 또래보다 나이가 이제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런 집값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더 피부로 많이 느끼고 많은 고민을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저희가 뭐 오늘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은 뭐 부동산 특집으로 좀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을 드릴 부분도 이제 이쪽으로 좀 맞춰서 드릴 생각인데 실제로 미래 주거 추진단에도 참여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어떤 활동 주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 미래주거 추진단은 뭐 이제 발족 배경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지금까지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양적인 접근이 좀 거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책을 펴내는 이제 정책 제안자들의 입장에서 정책 집행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주택을 얼마나 뭐 양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만 맞춰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급격한 고령화라든지 이런 현실들이 급변하는 현실이 있었고 이런 주거 수요의 변화라든지 주거 형태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치권이 파악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구할 주거의 의미와 그 이상적인 주거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도 개선은 또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또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부동산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런 고민들까지도 폭넓게 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활동했던 부분들 말씀드리면 7차 정도로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계속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7차까지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그 몇 가지 주제를 소개를 드리면 뭐 주거 정책 전담 조직 개편 방안 그리고 주택기금 재원 마련 방안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 주거의 정책 지향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또 이 미래 주거 추진단 안에 자문위원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뭐 교수라든지 뭐 정부 정책을 뭐 펴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따로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그 풀을 저희가 구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혹은 주거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활동해왔던 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청취할 수 있는 그 풀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원래 이렇게 7차 간담회를 하는 거 외에도 거의 한 주에 한 2번 정도는 현장 일정이 계속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일정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청년 공유 주택 뭐 이런 이렇게 새롭게 오픈한 그런 청년 공유 주택 같은 데 가서 또 새로운 주거 형태라든지 이런 공공 임대 주택이 또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현장 일정까지도 기획이 조금
되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었던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줌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좀 간담회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또 전문가들과 좀 밀도 있게 협의를 진행하면서 주거 정책에 대한 또 개선책을 또 마련을 해가고 계신 걸로 알고 진선미 당장께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뭐 이런 그 회의까지 열고 계속해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그 뭐 단순하게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방안들, 아이디어들을 서로 뭐 공유하고 개발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 현 시점에서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번까지 나온 이제 부동산 정책, 그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큰 방향에서 맞나? 뭐 어떤 총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일단은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또 가야 했던 주택 정책의 방향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주거 정책의 방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예. 물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께 조금 국민들께서 좀 힘들어하셨던 부분도 있고 예. 불안해하셨던 부분도 사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여러 사회적인 현상들도 일어나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라든지 주택 시장을 또 건강하게 만드는 측면, 이런 예. 부분들은 사실 정치권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또 과제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또 보다 정부나 이제 저희 여당이 좀 더 면밀하게 이런 주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더 고민하고 더 살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런 큰 틀을 유지하면서 좀 끝까지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안착하고 또 국민의 삶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예. 앞으로 끝까지 좀 뚝심 있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성윤 의원님, 그 지난 9월에 그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그 30대 부동산 명끌 발언 관련해서 뭐 정치권에 쓴소리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때 요지가 뭐였는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냥 뭐 일단은 장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고요. 예, 네, 다만 이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영끌 현상, 그리고 뭐 예. 패닉바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때 예. 그것을 단순히 뭔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그 현상에 대한 본질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장관님 개인의 발언뿐만 아니라 그런 발언들이 사실은 좀 무수하게 있었고 정치권에서 네. 저는 그런 접근은 조금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순히 뭐 그들이 공공주택이 앞으로 많이 공급될 텐데 그것을 몰라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런 집을 사고 노력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혹여라도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집을 내가 결국 못 사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함도 많이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전 사실 그럴 때일수록 뭔가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하면서도 보다 조금 더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시그널을 조금 더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청년들에게 좀 이런 제도적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통 크게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좀 확실한 시그널과 함께 이 주택이 청년들에게 이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많은 안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이라든지 주택이 단순히 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치권의 좀 폭넓은 이해가 예.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질문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요, 짧게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또 청년을 대변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그 예.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을 딱딱한 말을 벗어나서 보면 예. 결국 우리가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이 삶의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와 크게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내가 사는 것,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 혹은 내가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그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예. 주거 정책이라는 것이 청년들에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고 예. 또 개인의 격차가 개인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 사는 곳에서만큼은 그래도 두터운 안전망을 우리 사회가 제공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네. 제도적인 개편이라든지 뭐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개선책을 찾아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